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말씀드리고 오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중간고사 나중에 실제로 이런 게 중간고사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등장하기까지 우리가 기호주의랑 연결주의라는 게 있어 왔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표로 깔끔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봐주시면 되고요. 이 수업의 출석률이 아주 좋네요. 여러분들 다 왔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우리가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뭔지는 알고 가자라는 게 지난 시간에 또 핵심이었는데, 인공지능 줄여서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우리가 영어로 Artificial이 인공이라는 뜻이에요. 인공적인 인텔리전스 지능. 그래서 우리가 이 AI라고 하는 게 결국은 코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X라는 게 있습니다. X, 응용. 우리가 그냥 X라고 표현해요. 저기 응용 분야가 있고 인공지능을 순수하게 연구하는 분야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시든 상관없는데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코어도 중요한데 응용이 뭘 응용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전통적인 산업에 AI가 응용이 돼서 아마 굉장히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요즘 챗 GPT 보세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공무원들도 그거 사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챗 GPT. 충전을 지금 했네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보시면 기호주의, 유추주의. 자, 이거 지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복수창에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패러다임들, 기호주의부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AI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AI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학과가 아니다. 자, 사실은 이런 걸 배우는 학과예요. 사실은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학과는 오히려 컴퓨터공학과나 소프트웨어 학과에 더 가깝습니다. AI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좀 건너 떠주셔도 되고, 자, 오늘 이제 비로소 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오늘 중요한, 이거는 꼭 알아가셔야 됩니다. 자, 뭘 알아가시냐면 컴퓨팅 사고입니다. 자, 컴퓨팅 사고라고 하면, 컴퓨팅은 우리나라 말로 계산이라는 뜻이잖아요.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이라는 건데, 자, 계산적 사고, 이기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컴퓨팅 사고라고 하면 우리가 도대체 AI가 어떻게 사물을 인식하고요,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자, AI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사람하고 다릅니다. 생각하는가? 자, 이런 것들의 포인트를 맞춘 걸 우리가 컴퓨팅 사고라고 합니다.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우리가 AI를 응용한다라는 건 현실에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현실에서의 문제를 우리가 AI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럴 때 도대체 AI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어떻게 연산을 수행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인간이 알아야 됩니다. AI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컴퓨팅 사고에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계가 할 수 있는 사고, 소위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장하고 계산 능력이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인간의 사고력하고 달라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컴퓨팅 사고라는 거에 개념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는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학습을 위한, 좀 어렵게 얘기하면요, 학습을 위한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배우는 이제 수업들도 있겠죠, 우리가. 예를 들면 딥러닝이라고 한다면, 딥러닝은 우리 알고리즘을 얘기합니다. 즉 처리 방식을 얘기해요. 자, 이 처리 방식은 결국은 처리하는 학습 시간도 줄여주고요, 연산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효율적으로 답을 찾아주는, 이게 결국은 AI가 어떻게 사고를 하느냐, 인간처럼 생각을 하느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컴퓨팅 사고의 하위 요소를 오늘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고력이라는 일단 용어를 좀 아셔야 됩니다. 사고력. 생각하는 능력이란 뜻이죠. 생각하는 능력.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AI는 기계잖아요, 결국은. 자, AI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뇌가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뭐 AI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뭐 CPU나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AI가 뇌가 있는 건 아니죠. 자, 소위 이제 우리가 컴퓨팅 사고라고 표현을 한다면, 자, 여기다 좀 적어 드릴게요. 여기다 적어 드릴까요? 자,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컴퓨팅,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이따가 꼭 그 복습 영상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예요, 이 별표. 자, 이런 게 중간고사에 중요한 겁니다. 자, 컴퓨팅 사고를 우리가 줄여서 computational think라고 해서, 예,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되지? 아유, 잠깐만요. 예, 컴퓨팅 사고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줄여서 CT라고 합니다. CT. 네.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자, 제가 그냥 소프트웨어를 영어로 쓸게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요. 네, 저는 여기 써드릴게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자, 뭘 해결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대표적인 우리가 컴퓨팅 사고의 우리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챗 GPT. 여러분 챗 GPT 많이들 쓰시지 않습니까? 자, 챗 GPT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물론 이제 자연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챗 GPT에. 자, 그렇긴 하지만 어떤 여러분들이 뭐 과제를 챗 GPT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챗 GPT에 그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의 퀄리티가 달라지죠. 예, 답의 질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문제 해결형 상황은 결국 소프트웨어를 현재 AI 기술로는 소프트웨어의 이 문제 해결력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식을 우리가 물어보거나 또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결국 지금 현재 막 사람처럼 AI가 돌아다니면서 제 생각을 읽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결국은 이 컴퓨팅 사고를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코딩이에요. 자, 우리는 AI와 소통하는 방식이 결국 코딩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하거든요.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 지금 AI 시대에 코딩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컴퓨팅 사고는 조금 중요한 게 아니고 마치 코딩,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인식되어 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코딩은 이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컴퓨터랑 대화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코딩이라는 건 점점 줄어들고요. 뭐 제가 예측컨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챗 GPT처럼 자연어라고 합니다. 자연어는 뭐냐 하면 사람이 쓰는 말, 언어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아마 코딩 없이도 사람이 쓰는 말 그대로 대화식으로 아마 이 AI와 대화하는 시대가 머지 않았어요. 코딩이라는 게 언제까지 계속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물론 이제 뭐 개발자나 이런 쪽에서는 다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서 인공지능 사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결국은 이 컴퓨터 과학이라는 거는 이러한 사고력을 기계에 부여하는 하나의 작업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문제 해결 상황들을요, 기계에 부여해서 우리는 답을 찾아내죠. 자, 결국 자,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재빠르게 판단해서요, 인간은요, 이거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솔루션을 찾으려고 해요, 그 해결을. 자, 그러기 위해서 인간이 하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계한테 시켜요. 자, 이때 시킬 때 뭐가 필요하냐? 코딩이 필요한 거죠. 예. 그리고 기계는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뭔가 빠르게 연산하는, 처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예, 이렇게 답을 제시합니다. 사고력, 결국 답을 제시합니다. 자, 답을 제시하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예, 해결에 적용을 하죠. 자, 지금 인간하고 AI는 이와 같은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일방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자, 서로가 답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죠.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챗 GPT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이런 기계적 사고나 인공지능의 창의적인 그런 생각들이요,
결국 인간의 생각과 미래를 보는 관점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기계와 상호작용, 사고하는 이런 논의들이 결국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컴퓨팅 사고를 기반으로요, 저희가 인간하고 인공지능이 협력해서 공존하는 사회에 필요한 인공지능 사고, 자, 이런 인공지능 사고 능력, 생각하는 능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Artificial Intelligence Thinking, 그래서 AIT라고 합니다. 자, Artificial, 인공적인 인텔리전스, 지능을 위한 thinking, 생각, 사고력. 그래서 이걸 인공지능 사고력이라고 그래요. AIT는 줄여서 인공지능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인간이 기계에 지적인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자, 그래서 결국 이게 따지고 보면, 자,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을 기계에 부여해서 결국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지능을 개발해 왔다. 자, 그래서 이 사고력에 관한 것들이 결국 컴퓨터 과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과학 위에서 우리가 지능을 구현하는 거. 자, 여기 나와 있죠. 지능, 즉 컴퓨팅 사고와 인공지능 사고를 구현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네,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나 여러분들 어려울 수가 있어서 뭐 다 적혀 있습니다만, 자, 결국은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뭔가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그냥 AI 전문가로 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건 AI 전문가잖아요. 이게 좀 다릅니다. AI 전문가는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아니에요. 개발자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개발자가 아닙니다. 자, 개발자는 주로 어디에 더 가깝냐? 개발자는 사실 아직까지는 컴공에 더 가까워요. 왜냐면 컴퓨터 공학이라는 게 학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학문이라는 게 있죠. 소프트웨어 학과. 네, 아유, 잘 안 써지네요. 얘랑 좀 다르게 도대체 AI 전문가가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이 친구들도 지금 존재를 하고 있어요. 같은 건물에 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그 파이썬이나 이런 R 같은 프로그램을 배우는데, 얘네도 배우고 우리도 배우는데 좀 뭐가 차이가 있느냐? 제가 이걸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말씀을 계속 드렸던 컴퓨팅 사고, 인공지능 사고, 결국은 우리가 한마디로 AI가 사고하는, 그러니까 사고를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방법. 자, 컴퓨팅 기기가 사고가 하는 과정. 사실 계산 처리 과정이죠. 자, 그러니까 이걸 다시 다른 말로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자, 사조간의 사고입니다. AI가 사고하는 요거를 이해하고요. 방법을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해해서 우리가 이거를 왜 안 써지지? 불안한데 이거 꺼질 때 이러는데 이거 꺼져버렸네요. 네,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다시 키면 되니까요. 자, 아유. 네, 이것도 남아있네요. 근데 이게 저장하면 이게 제가 다시 지우려면 엄청 고생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게요. 닫기. 네.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네. 요거를 이해하고요. 잠깐만요. 자, 사고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고 얘를 활용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러한 컴퓨팅 능력을 활용하는 거. 이해하고, 자, 뭘 활용하느냐? 컴퓨팅 능력을. 결국 컴퓨팅 능력이라는 게 계산하고 연산하고 수행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 알고리즘을 얘기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AI 전문가가 그러면 도대체 컴퓨터 공학이나 소프트웨어 학과 학생들하고 뭐가 다르냐? AI 학과가. 자, 얘네도 코딩을 배우고 우리도 코딩을 배우는데, 코딩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해서 컴퓨터와 인간이 주고받는 그런 대화가 사실은 코딩이잖아요. 자, 그런데, 자, AI가 전문가가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 다르냐? 자, 우리가 AI가 사고하는 방법, 이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이 사회적인 문제에 맞게 컴퓨팅 능력을 활용하는 거야. AI 능력을 활용하는 거겠죠. 자, 이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랑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거랑 전혀 다른 겁니다. 자, AI 전문가가 나중에 이제 제가 다른 수업이 있으면 그럴 때 많이 예시를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코비드 시기에 만약에 코로나가 한참일 때 고위험군을 예를 들면 예측하는 그런 모델링을 만들었다. 이거 그냥 모델이라고 좀 멋있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소프트웨어 형태일 수도 있어요. 하드웨어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하드웨어라면 무슨 카메라 같은 데 탑재하면 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라면 여러분들 그냥 뭐 핸드폰 앱에다가 탑재할 수도 있죠. 자, 형태는 그러한데 자, 우리는 이 소프트웨어가 구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비드19의 고위험군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때는. 자, 이거를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AI가 무언가 코비드19에 대한 위험군을 탐지해서 이렇게 분류해주고 심지어 예측까지 해준다. 그러면 이건 AI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만드는 거고요.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사람들은 개발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뭐 현장에서는 이런 이 프로그래머하고 AI 전문가의 경계가 아직 딱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닌데요. AI라는 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원래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컴퓨터 사고의 개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자, 세이무어 페이퍼트라는 뭐 이름도 어렵네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컴퓨터 사고가 뭐냐라고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난 이렇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의 도구로서의 컴퓨터를 자연스럽게 활용. 자, 이때 중요한 거 키워드 활용이에요. 활용. 자, 자연스럽게 아닙니다. 활용이 중요한 거예요. 수식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자, 이러한 환경의 구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컴퓨터적인 사고 과정이다. 예, 약간 말장난 같이 느껴지겠는데 잠깐만요. 이거 띄어쓰기가 잘못됐네요. 예, 이 말장난처럼 느껴지지만 핵심은 뭐냐? 우리 인간이 무언가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걔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컴퓨터, AI를 활용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비드19의 고위험군을 빠르게 찾아내고 싶어요. 자, 이거는 코비드19라는 문제 상황에서 대유행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데 이거를 AI나 컴퓨터를 이용한다. 이건 컴퓨팅 사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컴퓨팅의 기본 개념과 원리에 기반을 두고요. 자, 이런 게 우리가 원리, 기본, 자, 이런 것들. 사실 이게 알고리즘에 좀 더 가깝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자, 문제를 이해하고요. 띄어쓰기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행동 양식을 이해하는 사고력이다. 자, 자넷 윙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정하고는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기능이다. 좀 어려운 말도 쓰기도 했는데요. 자, 결국은 우리가 이 경험이나 학습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컴퓨팅 사고는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 암기에 필요한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 자, 컴퓨팅 사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위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까지는 우리가 정리하자면 컴퓨팅 사고는 뭐다? 자, 우리가 문제 해결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컴퓨팅적인 이런 컴퓨터나 이런 컴퓨팅 파워, 하드웨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활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지금 컴퓨팅 사고예요. 자, 결국은 이 컴퓨팅 사고를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이 AI 전문가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 핵심은 반복되죠.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는. 그래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컴퓨팅 능력을 활용하는 거다. 몇 차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잠깐만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컴퓨팅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앞에 이제
학자들이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왔네요. 네, 좋습니다. 잘 들리죠? 네. 여러분들이 청력이 좋은 요 장성현 학생, 김경대 학생, 김태현 학생 정상 청력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컴퓨팅 사고 정의도 좀 알아두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 저를 믿으시고 이 중간고사 이런 게 잘 나와요. 자, 지금 보시면 점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자, 이런 게 우리가 뭐 사지선다로도 내기 쉽고 오지선다로도 내기 쉽고 주관식으로도 내기 쉬운 대표적인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컴퓨팅 사고를 보다 더 명확하게 제시하는 조작적 정의. 조작적 정의라는 게 조작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 사고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걸 우리가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컴퓨팅 사고를 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자, 문제 해결. 역시 뭐 비슷한 용어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돕는 컴퓨터나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AI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주는 것 자체는 우리 사실 인간이 휴먼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과제를 주어주는 거죠. 그러면 AI가 답을 제시를 하죠. 우리는 사실 그런 관계에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키워야 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할게요. 요거는 컴퓨팅 사고라는 게 굉장히 이 AI 전문가한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AI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분들의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코딩만 무조건 잘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닌 거예요. 이 분야가 그래요. 자,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그 사회 현상에 맞게 이 문제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 인간적인 휴먼 사고죠.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 고위험군을 예측하는 걸 뭘 만들고 싶어 하는데 제가 만약에 엉뚱한 얘기를 한다. 코로나19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예를 들면 발열이나 뭐 이런 걸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하게 뭐 웃음소리로 파악한다. 이러면 좀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 예, 명확하게 우리가 문제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자료를 논리적으로 배치하고 분석하고. 자, 이런 것들이 코딩 이상으로 중요한 겁니다. 고양이 키우는군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모형이나 모의 실험과 같은 추상화를 통해서 자료를 표현해야 돼요. 추상화라는 게 뭐냐? 뒤에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추상화라는 거, 자, 지금 요 중요한 용어, 요거 중요해요. 다른 거 외우시고, 추상화라는 용어가 나오면 앞으로 컴공이든 AI든 추상화가 뭐냐? 딱 한마디로만 역하면 요거예요. 자, 중요한 핵심만 추출한다. 자, 사전적인 정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추상화라는 용어가 나오면 미술에서는 추상화가 좀 다른 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컴퓨터를 사용하는 학문에서 추상화는 중요한 핵심만 추출한 걸 추상화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아주 멋지고 간결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다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절차적인 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순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해결 과정을 자동화하는 거. 자, 이게 지금 나아가서 우리가 AI의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자, 파이프라인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AI를 설계할 때 마치 이렇게 파이프 연결, 가스관이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돼 있어서 우리는 여기 어떤 문제를 집어넣으면 뭔가가 툭하니 튀어나오는 이런 걸 원합니다, 우리가. 예.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를 넣었을 때 뭔가 새로운 답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동화하는 시스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걸 원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들 목표를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가능 해결책을 확인, 분석, 실행하는 거죠. 이런 걸 컴퓨팅 사고라고 하고요. 자, 여섯 번째는 문제 해결 과정을 폭넓은 분야의 문제로 일반화하고 전이해야 돼요. 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컴퓨팅 사고에서 1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 만들기가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딱 처해져 있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건, 만약에 제가 코비드19의 고위험군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게
김해시에 있는 어방동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전, 대구 모든 지역에서 고위험군을 탐지할 수 있는 자, 장소와 시간을 막론하고 해당이 되는 그런 걸 우리가 일반화라고 합니다. 특정 상황이 아니라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문제로 확대를 해야겠죠. 이걸 우리가 컴퓨팅 사고라고 한다.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도 중요해요. 자, 그러면 컴퓨팅 사고라는 게 앞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 여러 가지 정의를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면 자, 컴퓨터를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고 기본 개념과 원리를 우리가 이 기반으로 기초로 해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고 뭐 이런 능력들인데 자, 이 컴퓨팅 사고 또 이제 조금 더 6가지로 늘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가 벌레라고 하면 머리, 가슴, 배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잠자리라고 하는 게 머리, 가슴, 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날개도 달려 있고요. 자, 이런 게 지금 하위 요소잖아요. 우리가. 자, 그걸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정의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요건 뭐냐면 자, 이 지금 잠시만요. 이거는 우리가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자, 뒤에서 지금 여기 나왔네요. 제가 여기 체크를 밑에 해놨네요. 자,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여러분들 구글을 들어가시려면 이걸 딸딸딸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구글에서 정의하는 컴퓨팅 사고의 하위 요소가 있고요. 자, 지금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 이후에 구글 말고도 자, MIT에서 얘기하는 컴퓨팅 사고의 하위 요소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 자, 그래서 먼저 구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왜 구글이냐? 구글이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AI 쪽은 뭐 꽉 잡고 있죠. 꽉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글이라는 회사에서는 컴퓨팅 사고는 5가지 하위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니까 왜 5가지인가요? 4개밖에 없죠? 라고 얘기하면 자, 1번, 2번, 3번, 4번 하고 옆에 제가 5번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잘 보시면 요 구성 요소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아까 보셨던 이 윙이라는 사람한테 나온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좀 돌려볼게요. 요 자넷 윙 보이시죠? 자, 이 사람이 이제 구글에서 이 컴퓨팅 사고의 하위 요소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5가지로 우리가 하위 요소 구분이 됩니다. 이걸 또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일장에 중요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지금 제가 개념을 해놨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나중에 중간고사에 비해서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결정적인 건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분해라는 건 뭐냐 하면 작은 단위의 문제와 자료로 분해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컴퓨터 사고라는 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회사를 하나 운영합니다. 자, 회사를 하나 운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회사의 주력 상품은 코로나19를 고위험군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투자를 받아서 지금 자, 그 회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자, 그때 코로나19라고 하는 코비드19라고 하는 우리가 문제 상황에서 고위험군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이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작은 단위로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단순히 이거를 그냥 코로나19라는 게 하나의 유행병,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전이에요. 전염병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고위험군을 왜 파악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타겟도 다르죠. 병원에서 일하는 이 코로나19 환자를 주로 돌보는 사람들을 위한 고위험군 예측인지 아니면 일반 사람들, 여러분들처럼 일반 사람들을 위한 건지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작은 문제와 자료로 분해해야지만 명확하게 아주 명확한 그 AI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번째는 패턴 인식입니다. 2번째는 그냥 요 순서대로 할게요. 2번째는 추상화예요. 자, 그 다음에 작은 문제를 우리가 분해했으면 중요한 핵심을 추출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 데이터라는 게 지금 이 수업이 빅데이터 기초잖아요. 빅데이터라고 하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데이터의 용량도 커야 되고 종류도 많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간도 빨라야 되고 등등등 있는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용량도 많고 종류도 많다면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복잡한 거예요. 복잡하면 이 중에서 중요한 핵심만 추출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코비드19에서 불필요한 정보, 뭐 눈동자 색깔 이런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코비드19를 고위험군 예측하는 데서 눈동자 색깔, 머리카락 개수 이런 거 필요 없죠.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노이즈라고 그래요. 노이즈. 노이즈가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예측하려고 하는데 불필요한 정보. 그 불필요한 정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필요한 정보는 빼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빼고 중요한 핵심만 추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발열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이런 것만 추출하는 거죠. 예. 자, 그래야 우리가 코비드19를 선별할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때 우리가 중요한 핵심만 추출하는 걸 추상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중요한데, 구글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하위 요소가 뭐냐? 패턴 인식입니다. 자, 이건 나중에 수업 이름으로도 막 이런 게 있어요. 패턴 인식. 이게 우리가 AI에 또 그 해당되는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패턴 인식. 이건 뭐냐 하면 반복적인 규칙이나 특징을 발견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AI가 학습을 한다라는 건 AI는 자, 패턴을 인식하는 거죠. AI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AI는 눈, 코, 입에 달려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AI는 데이터에 반복적인 규칙과 특징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코비드19 걸리는 사람들은 발열열이 높고 예를 들면 기침을 자주 하고 기침을 1분에 뭐 10번씩 하고 발열은 38도 이상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 AI는 그런 패턴을 인식해서 자,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코비드19 고위험군이라고 이렇게 뽑아낼 거예요. 발견할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알고리즘은 사실 이제 패턴 인식을 위해서 쓰는 방법이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은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수학식 같은 거예요. 우리가 AI가 뭐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 코, 입이 없기 때문에 AI가 이 수학적인 계산식을 가지고 자, 패턴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너무 어렵게 이게 지금 1학년 수업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너무 어렵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AI가 재밌는 건데 상당히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이 거부감이 느껴진다라는 거는 제가 수업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 네 가지 요소가 이게 좀 나중에 추가된 거예요, 사실은 이 자동화라는 게. AI라고 하면 매번 이걸 데이터를 사람이 넣어주고 다시 추상화를 시켜서 알고리즘을 넣어서 패턴 인식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파이프라인,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지나갔을 때 저 사람이 코비드19 고위험군 환자인지 자동적으로 계산을 하죠. 자, 이런 다섯 가지 요소. 자,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복습하면 자, 구글에서 정의한 컴퓨팅 사고의 하위 요소는 자, 1번 분해, 2번 추상화, 뭐 3번 패턴 인식, 4번 알고리즘이 있고요.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을 때는 아직 시험이 멀었잖아요. 중간고사. 아직 1학년들이니까 좀 잘 즐기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수업 들을 때는. 그리고 나중에 정리해놨다가 중간고사 때는 이제 잘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구글이 이제 자기네들한테 필요한 그 뭐라 그럴까요? 인재들을 뽑을 때 우리가 옆에 거는 뭐냐 하면 아까 그 5가지인데 5가지 분해 패턴 추상화 알고리즘 자동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를 조금 11가지로 늘려놓은 거예요. 아까 보셨던 그러니까 5가지 요소를 11가지로 확장한 게 이 구글의 교육자료에 나오는 2015년에 구글이 정의한 11가지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여러분들 뭐 중간고사를 위해서 우리 사실 이거 실제로 수업 듣다 보면 외울 게 많지 않아요. 이런 거는 알짜배기다 외워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뭐 한번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STA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 AI를 정의하는 요 단체에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런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추상화는 결국은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자료를 제시하고 어떻게 분해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요거랑 거의 지금 이렇게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동화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자,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결국은 다 어디서 왔냐? 이 사람 때문이에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외울 게 많냐? 예, 이 사람이 윙이란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발단이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괜히 어느 날 추상화, 자동화 얘기하다 보니까 예, 이게 결국은 구글이 이걸 가지고 5개로 만들고 이걸 또 계속 늘어나죠. 어느 날 교육자를 만들면서 5개만 하니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좀 메꿔야 될 것 같은데 양을 늘리자 해서 11개로 만들고 예, 이런 식으로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얘는 개념이 비슷해요. 추상화랑 자동화의 개념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든 건데 자, 얘와 전혀 다른 방식의 관점 하나를 더 설명드리면서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는데 이거 아까 요 내용이 자 여기 제가 지금 적어놓은 요 내용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구글의 5가지 이거 하위 요소 이거 중요한 겁니다. 꼭 아셔야 돼요. 자 지금 구글이 AI를 선도하고 있죠. 자, 그래서 분해 패턴 추상화 알고리즘 자동화 꼭 알아두시고요. 자, 제가 리바이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전혀 다른 방식의 컴퓨팅 사고에 대한 접근입니다. 자 어느 날 이제 MIT는 또 이제 AI를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자, 이 MIT 미국의 아주 유명한 공대죠. 자, 어느 날 네, 스크래치 팀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느 날 이 미디어 랩이라는 여기서 이 또 중국계 사람입니다. 창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창이라는 사람이 윙이라는 사람이 아까 이런 얘기를 이 윙이 이걸 만든 거잖아요. 아마 이 사람도 좀 중국계로 추정이 되는데 윙이 이렇게 만드니까 창이 이 얘기를 합니다. 뭔 소리야? 컴퓨팅 사고는 그런 게 아니지. 라고 이렇게 썰을 풀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창이라는 MIT의 미디어 랩의 이 개념을 보시면 너무 복잡하잖아. 컴퓨팅 사고라는 건 자, 결국은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이 3가지가 중요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3가지가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3가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자, 짠. 예. 자, 이게 오늘 마지막 요 이론까지 요까지 하고 이제 정하고 끝날 거예요. 자, 컴퓨팅 사고의 구성 요소, MIT 팀에서 말하는 컴퓨팅 사고의 구성 요소는 이겁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전혀 다른 개념으로 뭘 얘기하냐면 핵심만 말씀드리면 자, 요거 여러분들한테 오픈 퀘스천으로 한번 질문 한번 내볼게요. 채팅창에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랑 이 구글이 만든 얘랑 분해 패턴 추상화 알고리즘 자동화 이 요소랑 MIT에서 만든 컴퓨팅 사고의 개념, 컴퓨팅 사고의 실습, 컴퓨팅 사고의 관점 이 3가지로 조금 전혀 다른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자,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자, 이게 차이가 있다. 요거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오늘의 퀴즈 0.2점을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드리겠습니다. 예, 보너스 점수는 저희가 기록을 해서 실제로 학기 말에 반영을 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MIT에서 얘기한 지금 컴퓨팅 사고와 앞서 보셨던 구글에서 얘기한 컴퓨팅 사고가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비스무리하게라도 맞추시면 제가 0.2점을 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제가 질문을 쳐드릴게요. 혹시 모를 것 같아서. 예, MIT의 지금 보신 MIT의 컴퓨팅 사고와 하위 요소와 앞에서 보셨던 구글의 하위 결정적인 차이점. 자, 찍어보세요. 없으면 제가 그냥 답을 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당연히 못 맞출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어렵게 된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중요합니다. 자, 여기 적어주세요. 결정적인 차이는 얘는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요. MIT는 프로그래밍에 초점을 둔 거예요. 자, 앞에 사실은 우리가 조금 돌려볼게요. 자, 분해 패턴 추상화 알고리즘 자동화에는 사실은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이 딱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여기 그나마 들어가는 게 자동화 정도네요. 사실은.
그렇죠. 알고리즘 정도? 알고리즘도 사실 수학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MIT의 개념에는 결국 프로그래밍을 초점을 둬서 컴퓨팅 사고의 구성 요소를 만든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팅 사고의 개념에는 뭐가 들어갔냐? MIT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퀀스, 반복, 이벤트, 병렬 처리, 조건, 연산자, 데이터. 이건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로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쓰는 용어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습. 이 개념만 알아서는 안 돼. 컴퓨팅 사고는 반드시 실습을 할 수 있어야 돼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험과 반복, 테스팅과 디버깅, 재사용과 최고성, 추상화와 모듈화. 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 쓰이는 말이죠. 그리고 개념하고 실습만 갖추면 안 돼. 컴퓨팅 사고의 관점도 필요해. 그렇죠. 프로그래밍의 여부.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프로그래밍에 초점을 맞췄냐, 그거죠. 그러니까 여부라기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거죠. 프로그래밍에 초점을 맞췄냐. 초점을 맞춘, 좀 글씨가 이상해도 이해해 주세요. 모델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정의예요. 정의가 바로 이 MIT의 정의입니다. 지금 보시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AI가 약간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습적인 그런 AI 전문 사람들이 교육과정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딥니까? 대학 이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MIT의 고민은 앞에 좀 넘겨볼게요. 구글은 이게 약간 좀 뭔가 모호한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모호한데? 이거 좀 모호하다. 구체적으로 대학교는 수업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가르치고 실습을 가르치고 관점을 가르치자. 이렇게 한 게 MIT의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의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구글이 우리가 추상적으로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MIT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이 컴퓨팅 사고라는 걸 여러분들이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델,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라 표현할게요. 어떤 정의가 더 맞겠네요. 어떤 정의가 더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교육적으로는 MIT 모델이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커리큘럼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대학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팅 사고력이 증진이 되어야 우리가 AI 전문가가 양성된다라고 정의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컴퓨팅 사고를 키워주는 건데 저희가 이제 그쵸. 이론적으로는 MIT가 이해하기 쉽죠. 그러려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또 이게 지금 아마 제 말씀을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데이터를 이제 만지시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런 예제 데이터 말고요. 실 기반 데이터로 저희가 얘기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만지시다 보면 단순히 또 프로그래밍만으로 해결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시퀀스나 반복, 병렬 처리를 잘하면 그러면 컴퓨팅 사고를 잘하는 사람이냐? 반드시 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럴 때는 또 구글에서 얘기하는 이 추상화나 그러니까 알고리즘보다 추상화 이런 개념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필요한 핵심 요소를 뽑아내는 능력 이런 건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주 좋습니다.